자, 이번에는 기초치과입니다. 여러분, 기초치과. 자, 기초치과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냐, 또는 이런 업무는 할 수 없다. 그런 파트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됩니다.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 자, 그러면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들어간다? 자, 1번에 보면 진료를 준비하겠죠. 진료를 준비할 거야. 그럼 이때 진료를 준비해서 할 때 이제 의사는 우리가 그 의자 있죠. 의사나 간호조무사가 앉는 의자, 그걸 뭐라 그래요? 스툴이라고 하죠. 그럼 이때 의자 높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간호조무사 의자 높이랑 의사의 의자 높이는 누가 더 높아요? 간호조무사 의자가 더 높아야 석션하기가 좋다 그랬죠. 근데 의사는 그러면 환자하고 진료를 할 때 어느 높이가 의사 스툴의 높이가 의자 높이가 좋습니까? 하면은 자, 의사인 경우는 의사의 팔꿈치하고 환자의 구강의 높이가 같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트 체어에 환자를 눕혀놓고 그 다음에 의사의 의자 높이를 조절을 딱 해놓으면 의사가 앉아서 진료를 하겠죠. 그때 의자 높이는 골탕 좀 먹어봐라고 막 엄청 낮춘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럼 그때 높이가 의사의 팔꿈치가 환자의 어느 높이, 구강의 높이와 나란한 높이 정도가 가장 좋겠다. 그 정도 높이가 되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해서 진료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알아두세요. 의사의 팔꿈치와 환자의 구강의 높이가 같도록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업무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자, 구강 점막을 소독하겠습니다. 구강 점막을 치료한다 안 했어요. 소독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소독할 때 어떤 약을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까? 과사나 수소수, 그죠? 구강에 쓰죠? 과사나 수소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입안에 침이나 이런 게 자꾸 타액이 새어 나오잖아요. 분비가 되니까. 그럼 이런 침이 자꾸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진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침이 바깥으로 스며 나오지 않게 하려고 뭐를 합니까? 방수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죠. 자, 방수법은 타액이 바깥으로 입안에서 많이 진료하는데 자꾸 스며 나오면 방해가 되니까. 그럼 이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솜이나 꺼즈를 입에다가 끼우죠. 그래서 혀 밑에라든지 상악이라면 치열과 협벽 사이라고 해서 볼 쪽에, 그죠? 안쪽에다가 낑구잖아. 끼워, 그죠? 끼워주죠. 끼워서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은 간이방습법이라고 합니다. 괜찮아. 간이방습법은 그냥 솜이나 꺼즈를 끼우는 거다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병원에서 이게 가장 간편하니까 이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소독 보자기 같은 초록 색깔 비닐 고무로 된 보자기 같은 거를요. 입안에다가 씌워. 그랬을 때 여기 그림 봐봐요.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치아만 하나 딱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고무로 된 소독포로 덮어버리니까 고무포로 덮어버리니까 침이 바깥으로 스며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내가 진료하고자 하는 치아만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때 씌우는 이 고무로 된 포, 이거를 뭐라고 한다? 러버댐 방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침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방수법이라고 하는데, 솜이나 꺼즈 같은 거 끼워서 스며 나오지 않게 하는 거는 간이방수법. 고무포 같은 걸로 씌워서 진료하고자 하는 치아 하나만 똑 나오게 하는 거는 러버댐 방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러버댐 방수법은 이게 고무포 같은 걸 까니까요. 생각해봐. 내가 진료하고자 하는 치아만 딱 나오니까 진료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침이 바깥으로 스며 나오지 않아서 정말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가 초록색이지. 초록색이니까 오랜 시간 의사가 이 진료를 하더라도 눈이 피곤하지 않지.
초록색이니까. 또 큰 특징이, 자, 내가 이 포를 안 덮어 씌우면 혹시 진료하다가 날카로운 기구 같은 거를 떨어뜨렸을 때 잇몸이나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소독포, 고무로 된 소독포 같은 걸 딱 덮어버려 놓으니까 내가 혹시 진료하다가도 떨어뜨리는 일이 없겠지만, 떨어뜨리거나 할 때도 부드러운 연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보호되겠죠. 그게 바로 러버댐 방수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자, 간호조무사는 위치를 선정할 거야. 근데 내 위치를 먼저 정해놓고 내가 먼저 앉아놓고 의사에 앉아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의사의 위치가 정해지면 나는 그에 맞는 시계 방향에서 몇 시 방향에 내가 선다든지 앉는다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의사는 보통 몇 시 방향에 쓴다? 7시에서 12시 방향에 서는 거죠. 서는 게 아니라 앉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해놓은 것처럼 의사가 7시에서 12시 방향 쪽에 딱 서면, 아니 진료하려고 앉으면 간호조무사는 어느 정도가 좋다? 2시에서 5시 방향이 좋다. 그래서 2시에서 5시 방향에 서는 거죠. 간호조무사는.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진료하기가 좋다. 그리고 앉아서 서로 의사가 기구를 서로 주고받을 때, 전달하고 전달받을 때, 기구를 전달할 때는 환자 머리 위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전달 방향은 4시에서 7시 방향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때 간호조무사 시계 방향, 의사 시계 방향, 이거는 한번 시험에 언급이 됐었더랬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이 모든 간호조무사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석션기야. 석션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진공흡입기 사용이 간호조무사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의사가 만약에 오른손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의사가 오른손을 사용해서 하고 있으면 진공흡입기, 석션기도 간호조무사는 어느 손으로 잡는 게 좋다? 오른손으로 잡는 게 좋겠어요. 헷갈리지 말고 의사가 오른손으로 진료하고 있으면 간호조무사도 석션기를 어느 손으로 쥐라? 같은 손으로 줘.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왜?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손이 서로가 더 방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오른손을 쥐면 간호조무사도 오른손을 쓰고, 의사가 왼손으로 진료한다 하면 간호조무사도 석션기를 어느 손으로 쥔다? 왼손으로 하는 거. 헷갈릴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이면 왼손. 되셨습니까? 그리고 석션기는 진료 중간중간에 우리가 석션기를 쓰겠죠. 진료가 다 끝나고 나서 쓴다? 아니야. 진료 중간중간에 석션 하겠죠. 그리고 이때 석션하는 팁은요, 어떻게 해준다? 환자마다 교환해줘야 되겠죠. 석션 팁은 환자 진료 끝나면 다른 걸로 새 걸로 교환해줘야 되고, 그리고 치아 가까이에 대고야지, 멀리 대고 석션하면 안 되잖아. 치아 가까이에 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석션한다고, 내가 진료한다고 의사의 치경이 뭐였죠? 치아를 진료할 때 빛을 비추어서 밝게 보는 거죠. 그걸 하는데 자꾸 치경을 가리면서 하면은 방해가 되겠지. 진료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의사의 치경을 가리면 안 돼. 그리고 기구를 만약에 전달할 때, 아까 전달할 때 4시에서 7시 방향이라 그랬거든요. 자, 전달할 때 조심. 기구의 사용 부위가 환자의 어디를 향하도록? 구강을 향하도록 전달합니다. 문제에서 기구의 손잡이가 구강을 향하도록 전달한다면 틀렸어. 손잡이가 아니라 사용 부위가 구강을 향하도록 전달한다. 되셨습니까? 치과 업무입니다. 업무.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치과 업무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게 있다? 잇몸을 소독하는 거는 됐지. 근데 잇몸을 치료한다? X. 그 다음에 마취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X. 그리고 치석을 제거한다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방사선 촬영을 한다 안 돼. 되셨죠? 이런 말 들어가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눈여겨보십니다.